갑작스러운 퇴사 권고를 받아도 지켜줄 게 없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몸을 갈아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개를 운영하면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 돈이 스스로 구르게 하는 부동산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에 꽂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원인 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상담 사연을 할 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채 2달도 안 됐는데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한 이제 부세포입니다. 이제 불인이에서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세포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늘 교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업종 특성상 40 이후의 삶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연봉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권고를 받아도 지켜줄 게 없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몸을 갈아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개를 운영하면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 돈이 스스로 구르게 하는 부동산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현재 평일 퇴근 후와 주말 전체를 반납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지만 대출 규제는 심해지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제 선택이 맞는지 조급함에 밤잠을 설칩니다. 지금 되게 급해요. 지금 뭐 거의 그 약간 출사표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뭐 빨리 저때까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애매한데 지금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임장을 다니잖아요. 현장 가면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매물이 갑자기 막 팔리고 그럽니다. 특히 중개사분들이 언제 사실 거냐고 빨리빨리 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더 급해지지. 자, 저는 리스트업한 후보지 중에서 뭐 제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최선의 선택이 될지 날카로운 통찰이 간절한데요. 네. 저희 유년 시절은 이제 결핍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한 구석에 이제 흉터로 남아있는 결핍이 더 많았다. 네, 어렵게 사셨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집이었습니다. 인천의 시세 1억짜리 아파트 1층. 그곳은 제 감옥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곰팡이랑 싸우고 악취랑 싸우고 하면서 친구들도 초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번듯한 걸 사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신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서울 전셋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 사랑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한 1층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기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셨는데 무인 아이스크림을 이제 차리신 거예요. 2개를. 네. 무인이라지만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고동 노동의 연속. 그럼 지금 2개를 해서 100만 원을 버는 거야. 네. 2개를 차려가지고 100에서 150을 버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무인 아이스크림하고 해가지고 상주하는 사람만 없을 뿐이지 거기 청소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 이 재고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혼자 다 해야 돼요. 이게 부업인가? 이게 2개를 운영하셔서 100만 원이 남으면 이건 부업이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이분이 생각한 게 해보니까 야 이게 몸 쓰는 일은 이걸로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차라리 이 돈으로 자본소득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겁니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저를 더 절박하게 만드는 건 부모님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되시고 빚만 남으셨고요. 보험 하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투병을 또 어머니가 하시게 된 거예요. 국가 지원을 받아도 이제 수십만 원의 지출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뭐 특히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수천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부모님의 노후에 버팀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뒤섞여가지고 맨날 이제 부동산을 보고 계신 거죠. 자, 매수주택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노원 상계주공, 뭐 동대문구, 뭐 전농 우성재 적어주셨는데 사실 어떤 재무 상태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보다는 이따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전세집에서 동거하고 있고 20만 원씩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차량은 이제 레이를 하나. 그러니까 무인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려고 레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레이를 없애면 100만 원은 못 벌어도 꽤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차라리 없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도 없다. 마음은 지금 엄청나게 자산을 한번 간절합니다. 보겠습니다. 저축은 225만 원을 하고 계시고 부업도 하고 계시고 청약 통장 10만 원에 파킹 통장에 남는 돈 다 넣고 계시는. 그러니까 주식이고 뭐 코인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 전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해외 주식이나 지금은 집을 살려고 집 살려면 이제 주식시장에 오르락내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 다 지금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고
그리고 아까 110만 원이라고 한 것도 청약통장에 10만 원 들어가는 거 네. 최소한 현금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다 하고 다 있는데 파킹에다가. 보니까 사실 지출하는 거 이거 말고는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220만 원 플러스 부업해서 들어오는 돈 다 그러니까. 짜내가지고 저 정도는 그렇구나. 최소한 하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본인의 저축액을. 네. 근데 계산해 보면 저 정도는 저축하니까 꽤 지출은 이제 주거비 20만 원에 보험료 25만 원, 개인 보험 10에 운전자 차량 15. 저것도 저게 레이만 막- 없으면은 저게 많이 들어가죠. 15만 원이 줄어드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산을 보겠습니다. 순자산이 이제 1억 정도. 달러 예수금의 1억. 미주식을 하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계보증금 4천에 청약 1,000만 원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님. 네, 안녕하세요. 사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뭐 내용을 쭉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에 꽂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원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추정하는 네. 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게 약간 나의 인생의 탈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내가 소위 말해서 입장권 개념이 있어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 자산 이하로는 못 들어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산을 어느 정도 불리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부업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00에서 150 뭐 이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보증금 말고도? 보증금 말고 가게당 3천만 원씩은 들어갔어요. 미국 시설비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뭐 아이스크림 대금 1,000만 원, 뭐 재고.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문구왕구 들어가는데 네. 초독금 1,000만 원, 그래서 가게당 3천만 원씩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뭐 단순히 얘기해서 권리금 개념으로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보증금 포함해서 다 넘긴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잘하면은 1억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합쳐서요? 네. 그럼 내 돈이 거의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5천에 받아서 나올 수는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지금은 성수기여서 장사는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주변에 뭐 이런 동종업종이 많이 생겨서 네. 매출이 계속 늘진 않고,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은 업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시간 얼마나 쓰세요? 이거 운영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있고, 알바를 쓰고 있어요. 무인인데 알바를 네네, 써요? 짐을 네. 넣어주고 이제 하는 거. 재고 그런 채우고 거. 하는 거. 네, 재고 채워주고 뭐 청소해주고 하는 알바는 주 1회 쓰고 있고, 네. 저는 주 1회 정도 가고 있는데, 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순위 좀 남기려고 알바를 안 쓰고 성수기에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수기가 몇 개월인데요? 차라리 여름 저희 6월 말 지금부터 성수기 시작해서 6월이 성수기, 네. 그리고 한 8월까지 지금부터 8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보고 그 외에는 다 비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4개월만. 4개월 성수기고 8개월이 비수기네요? 네, 그래서 4개월 바짝 열심히 벌고, 진짜 바짝 열심히 벌고, 겨울을 이제 번 걸로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수기에는 얼마 벌어요? 이게는 진짜 평균적으로. 못하면은 두 개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네. 두 개 다 합쳐서 60에서 70 벌고요. 60, 70 정도. 그거 네. 그러면 그 비수기 때 기준으로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을 써야 돼요, 여기다가? 비수기 때는 주 1회씩이니까 총 4-5번만 가면 되고, 한 번 가면은 한 가게당 1시간 반 정도는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주 1회 네, 정도 네. 가요. 네네. 한 3시간, 아. 한 일주일에. 거꾸로 12시간.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여자다 보니까 네.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네. 이렇게는 더 이상 벌기에는 오래 할 수 없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네. 이거 그리고 옛날에 매출도, 네. 미국 주식 하셨었어요? 네네, 맞아요. 미국 주식 하는 거 대비 많이 힘들죠? 너무 많이 힘들어요. 대비 수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왜 하고 계세요? 반대로 지금 이걸 왜 하고 계세요? 그냥 빨리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사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좋은 곳을 월세가 비싸더라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공실이어서 뭐 렌트풀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 가게들이 차서 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라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자이기보다는 네. 지금 제가 부동산이나 무언가를 하기에는 자본이 너무 적어서 불릴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그럼 주식도 일부 하고 일부는 이제 부업으로 해보자 네. 였는데 그 부업이 이렇게 힘들 줄은 이제 예상을 못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이제 가게도 찾겠다. 이제 양도를 좀 해서 목돈을 만들어지면 이걸로 좀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한 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규제 그래서 저 발등에 네. 불이 떨어지게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오늘 이제 상담 사연을 할 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니님은 앞으로 너무 그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우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한데 약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좀 방향 설정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그냥 뛰는 것 같아요. 무작정 방향을 좀 설정 안 하고. 좋게 얘기하면 실천력이 되게 좋은데 네. 나쁘게 나쁘게 얘기하면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인생의 플랜을 좀 세워가지고 네.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해본 사람한테 좀 제대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냥 장밋빛 전망을 보고 뭔가를 선택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무인 아이스크림도 잘 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싸움으로 결국에 가는 건데 네. 지금도 보면은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시간 소요 대비 뭐 유의미하게 어떤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 업체가 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떤 네. 해자가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네. 바로 옆에 예를 들어 미니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그냥 여기다가 차려버리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거기서 뭐 더 안 남기고 판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뭐 이쪽으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아직 나이도 어리신데 지금 사무직에서 뭔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직의 개념으로 가서 뭔가 생애소득이 확 늘어날 만한 거로 내 젊은 나이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뭐 저 무인 아이스크림으로 뭐 내 인생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생애소득이 늘어날 만한 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리고 지금 네, 네. 걱정하시는 게 지금 네. 하고 있는 일이 사무직 특별한 이제 공개는 안 하셨지만 특별한 업종이라서 수명이 짧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무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직이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있나요? 조금 수명이 긴? 있긴 한데 제가 그동안 지금 직종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 사실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고 네. 시도를 해보긴 했으나 지금의 연봉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이런 환경? 네. 들보다 괜찮은 곳이 없어서 뭐 야근을 많이 하거나 제 시간을 좀 많이 부어야 되는 그런 자리밖에 없어서 사실 이직을 합격을 해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제 뭔가 점심시간이나 저의 이런 워라밸이 좀 지켜지기 때문에 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 거라 이직을 해서 이렇게 연봉 상승이 클 수 있는 직종은 아니어가지고 네.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무언가 부업을 하시더라도 무언가 어떤 돈을 투자해가지고 오프라인 기반의 뭔가를 하지는 않으시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무언가 내 어떤 뭐 경험이든 뭐 어떤 뭐 재능을 가지고 돈으로 네. 바꾸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파는 쪽으로 뭐 하시든지 뭐 그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돈이 적은데 막 오프라인으로 막 큰 돈을 버는 게 이게 점점 네.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나름 뭔가 답을 찾아보시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돈을 투자해서 어떤 뭐 아까 말한 뭐 장소도 얻고 거기다 막 재고를 넣어가지고 네. 하여간 다 투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하면은 내 인생이 더 꼬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투자가 돈은 안 들어가는 다른 게 들어가는 뭐 네.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내 재능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도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어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작으면 부동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 빨리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싼걸 이상하고 나쁜 걸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물려요. 막 지방 아파트 사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판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당장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게 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썩 효율이 안 나오는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가 몇 개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결혼 네.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남자친구도 지금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세요?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하지 왜 굳이 뭐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결혼할 때 비용이 들기도 하고 뭐 축의금으로 걷는다고는 하지만 네. 그 드는 것도 아깝지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는데 그래, 무슨 네. 시간을 투자해요? 결혼식장을 알아보는 시간이던가 뭐 이런 뭐 드레스를 고르고 이런 비교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차라리 그 시간을, 그러면은 결혼식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하거나 결혼식을 안 하거나 할 생각은 없고 하긴 할 건데 성대하게 할 거예요? 아니요. 성대는 절대 못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 남자 쪽 집안도 뭐 고려를 해드려야 되고, 제 의견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얘기는 해보셨어요? 네, 말씀을 근데 드려봤는데. 결혼식은 무조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님께 인사드리는 정도는 좀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그러면 당장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결혼의 1, 2년 뒤를 미루고 차라리 부동산의 그 시간과 돈을 조금 소요하는 건 어떤지 그 순서를 먼저 바꿔보자여서 그거에 대한 동의는 지금 얻은 상태여서 그래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는 혹시 돈이 좀 있나요?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현물로 네. 가지고 있고 지금 좀 떨어져서 한 마이너스 30%긴 한데 투자 금액은 지금 2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2억 5천에서 마이너스 30% 된 거예요. 2억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게 1억 그래 7,500. 뭐 저 비트코인 회복되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회복되면 결혼하자는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현금을 한 5천에서 어느 정도 모아놨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걸로 해도 되고 뭐 필요한 가전 가구는 이제 뭐 구독이나 할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해도 안 돼. 되고. 절대 글로 가지 마세요. 뭘 한다고요 지금? 가전과 그런 거 구독과 할부는 하지 말고. 지금 이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급해요. 빨리 내가 어떤 답을 내려야 돼. 그래서 이건 어떡하지 할 때 급한 대로 가능한 걸 막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야, 가전 가구 결혼하면 있기는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지? 그래. 일단 돈 안 들어가는 구독으로 하자. 안 돼. 집 사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돈이 안 모였으니까 일단 싼 거 사자. 그럼 오래된 아파트 중에 이러면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성북이나 막 이런데 무료로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청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결혼식을 그걸로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TV나 이런 쇼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에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저는 중고 사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네네.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어서 하는데 지금 뭔가 시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부담이고 커서 그 시간을 지금은 투자나 부동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그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요. 그게 검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이대로 하면 검증된다고 혹시 누구한테 들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지금 내 1억으로도 막 부동산 해서 돈 엄청 벌 수 있다고 누가 옆에서 막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1억으로 부동산으로 엄청 큰 돈 벌 수 없는데?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전셋집이 계약이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지금 저희가 큰일 두 번째 났어요, 갱신이거든요. 그런 거에 그래서- 맞추지 마세요. 전셋집 갱신되는 겸 집이나 사자 이런 선택은 안 돼요. 지금 뭐 임장 막 발 부르트도록 그런 거 한다고 지금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방향이 없어요. 지금 막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무조건 뛰는 거거든요. 안 돼,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그렇지. 들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방향이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네. 대단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우리 미니님 같은 성향인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해보니까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정해줘야 돼. 그냥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편분 쪽 설득하셔가지고요. 두 분이서 비트코인 빨리 정리하고 같이 네. 합쳐가지고요. 저거 다 정리하세요. 저기 무인 저거 다 정리하셔가지고 네. 다 정리하면은 대략 2억, 그래도 한 1억 4억? 2천에서 둘이 합치면 한 3억 3, 4천 생기겠네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직장이 그래도 연봉이 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신용대출이랑 나도 이제 신용대출 받으셔가지고 대충 한 4, 5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로 갭 투자 열심히 한번 뭐 공부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임장 같은 것도 가지 네. 마시고요. 앞으로 한 네. 2, 3개월 정도는 그냥 다 끊고 뭐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셔가지고 비규제 지역 같은 데다가 하나 투자한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부동산 사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는 것 대비 효율이 안 나와. 지금 아무 효율이 안 네. 나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그런 데 있죠. 막 국도 달리다 보면 네. 오래된 무슨 저기 음식점 다 쓰러져가지고 네. 거기 하나 딱 인수해가지고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나 혼자 주방에서 연마하고 있어. 나는 진짜 열심히 해.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진짜 우리 밀을 막 골라다가 우리 밀도 막 혼자 빻아서 밀가루로 그걸로 이제 짜장면을 만드는데 그런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부동산 1억으로 지금 큰 돈 못 법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이걸로 뭐 경매 가려고 그러고 뭐 지금 뭐 그랬죠. 뭐 초기 재개발 하려고 그랬죠. 막 그런 것도 막 알아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다른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은 1억으로 부동산의 입장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한 4, 5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친구랑 어떻게 더 빨리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네. 어차피 만기도 되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진짜 돈 아끼고 싶으시면 뭐 원룸 가서 둘이서 사세요. 네네. 월세 가서 살고 그러면서 네. 그런 뭔가 되는 방향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 방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없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혼인 신고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계획은 뭐였어요? 사실은 계획은 이제 제가 생애 최초가 되니까 6억 이하짜리에 뭔가 집을 하나 뭐 괜찮은 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할 때쯤 좋은 매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때 이제 규제를 봐서 신혼부부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때 신혼부부 대출을 좀 받아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혼인 신고도 그때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다가 지금 딱 말씀하셨잖아요. 생애 최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6억 이하로 맞추고 이러면 선택지가 줄어요. 그거는 내 상황이 요런데 마침 요런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네. 그럼 그걸 도움 받는 게 좋은데 야 요런 제도가 있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는 그러면 생애 최초가 아닌가 보네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도 혼인신고도 미루고 이것 딱 우겨 넣으면 거기 그 안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좋은 건 다 냅두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를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정답이니까 나 여기로 가야 돼. 뭐 이런 약간 추진력은 알겠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확신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쉽게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길이 네.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길을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멈춰야 돼. 이럴 때는 좀 멈추시고 그 네. 남자친구분은 지금 코인에다가 전 재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요, 전 재산은 아니고. 그럼 더 있어요. 네네, 조금 더 현금은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현금 빼고 다 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코인 되게 신봉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쵸, 비트코인이. 왜냐면 비트코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안 쓰고, 현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코인 2억을 팔아가지고 같이 집을 사자고 하면은 집을 살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확신이 있고 정말 좋은 집이라는 전제하면 팔 생각도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딱히. 같이는 하고 있는데. 같이는 하고 있어요? 네, 같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더 열의가 있어서 저는 거의 계속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한다고. 현장을 막 돌아다닌다고 공부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짜장면 만들고 있는 절대 안 겁니다. 산속에서. 네, 진짜 의미가 없어요. 임장 많이 다닌다고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임장은 그냥 1단계가 아니고 마지막 단계거든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진짜.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내가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좁혀가다가 정말 단지가 결정되면 그때 가보는 거지. 뭐 임장을 공부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저는 집 안 가고도 막 샀어요. 안 가도 돼요. 사도 돼. 심지어 그걸 그러니까, 발이 부르트도록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하면서 나 지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이게 전제에 깔려버리면 잘못된 전제가 네. 깔려버리면 선택을 할 때 네. 나는 안 돼, 열심히 안 돼. 했으니까 이 선택이 맞아라는 잘못된 답이 나와버려요. 그 저 달러 예수금 1억 있잖아요. 미장 네.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었어요. 수익률 괜찮았어요? 네, 수익률 괜찮았어요. 한 그래도 4천만 원은 번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계속했으면 더 좋았겠다,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하고 잘 적당한 것도 다 알았는데 굳이 지금 갑자기 부동산과 무인에 꽂혀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안 되는 길로 온 거잖아요. 되는 길이 있는데 오히려 진짜 다 정리하시고 요즘에 최근에 나스닥 한 20% 오른 거 아세요? 네, 네. 그러면 나 지금 아이스크림 안 팔아도 되잖아 지금. 그렇죠. 어? 안 팔고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분명히 잘하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돈을 투자 안 하고 오프라인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부업을 하더라도 어떤 뭐 무슨 뭐 강의를 해주시든지 뭐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네. 아니면 본인의 어떤 취미가 있든지. 그 업에서 네. 그리고 네. 그 글을 지금 아까 사연을 쭉 읽어주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막 빠르게 읽었지만 그 전체적인 사연을 써줬을 때 되게 흡입력 있게 구구절절히 잘 쓰세요. 사실 그게 크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글도 잘 쓰시네. 되게 근데 구구절절히 사람 뭐 어떻게 불러가는 거야 막.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좋아. 내 인생의 실패기를 블로그에 쓰는 것도 좋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장을 다녀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무인 무인 아이스크림. 적고, 무인 아이스크림 망했다. 망한 건 아니지만. 이거 무인 아이스크림 도전과 그 다음에 엑시트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무인 아이스크림 하려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잘 된다는 거 믿지 마라. 뭐 이런 거 막 쓰세요. 아니면 잘 되게 블로그에다가.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비공개로 저만 보게 써놓긴 했는데 아니 그냥 그런 거 막 쓰세요. 예. 강의에서 하는 것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쓰시다가 또 뭐 그게 뭐 책으로 엮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인생은. 네. 근데 오프라인 기반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네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하는 거에 시간이 뺏기기 싫으시면 이거 요번에 싹 다 정리하셔도 저는 충분히 1억 한 3천이면 돈 많으신 거예요. 지금 나이 대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네. 싹 정리하시고 다시 미장 가시죠. 집 사는 게 애매하면. 예. 네. 집으로 사든 뭘로 사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계획 한번 바로 예, 짜볼게요. 왜냐면은 그나마 권리금이 있을 때 팔아야지. 그러니까. 네. 나중에 권리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성수기 한참 매출 바짝 올려가지고 매출을 딱 보여줄 수 있을 때 저 그리고 이거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해봐가지고 지금 권리금 없을 때 들어가서 권리금 붙이는 것도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해요. 또 차려. 그래서 또 팔아버려. 바로 팔아버려. 사실은 자영업은 그렇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장사를 하시든지 차라리. 왜냐면 그거는 또 부동산이잖아요.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그건 부동산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내가 3천 투자해서 지금 5천에 팔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헛된 것도 아니고 이만큼 투자했을 때 매달 평균 얼마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수익률을 보고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힘들지만 뭐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나 뭐 이제 소일거리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 근처에 살면서 그냥 연금 받으시는데 아유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 그러면 차리고 팔고 뭐 이런 걸 하시든지 네.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잘했던 미장으로 다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농담이 아니고 네. 네. 너무 부동산에 막 집착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은 없고 좀 통화 전까지만 해도 막 네. 조급하고 매일 맞아요. 아침 지하철에서부터 왜 자다가 그래요? 깨도 계속 확인을 하고 막 하는데 그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좀 같고 진정하세요. 네, 주변에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 그래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네. 확실히 제가 아직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너무 몰입이 됐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 맞아요. 되게 좀 소중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하시고 둘이서 네.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그걸로 무언가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친구 전세 끝나면 그냥 같이 둘이서 뭐 월세집을 하나 얻으세요. 네. 작은 걸로. 거기 전세도 네. 대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갚는 겸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 이자보다 조금 더 월세가 더 나오더라도 네. 그래도 그냥 돈이 안 묶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괜히 뭐 전세 사기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요즘 계속 또 있으니까 네. 네.
그냥 확실하게 가셔가지고 둘이서 잘하시는 거 하시고 충분히 돈 벌어서 한 4, 5억 정도 돈이 되면 그때 집 산다 정도만 네. 생각하셔도 훨씬 느긋해질 것 같고 절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더 빨리 가려다가 넘어진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급함을 절대 갖지만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조급함을. 그러니까 추진력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건 되게 좋아요. 부자의 1번 실천력, 추진력 그거는 갖춰야 될 덕목인데 그렇죠. 그것만 있어. 그거를 저 미국 주식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그거를. 명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이 부업으로 실패한 걸 블로그에 한번 잘 적어보세요. 네, 오늘부터 바로 그리고 시작할게요. 권리금 장사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이랑 잘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한번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